자, 우리가 지금 6월 모평 대비하면서 주제 끝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반의어 관점에서 바라보는 낱말 끝냈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동의어 관점에서 바라보는 빈칸 끝냈고, 오늘은 밑줄까지 들어온 상태. 자, 그럼 이제 주제가 끝나고 순서 구간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다시 한번 3층 석탑을 올리는 작업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듣기 시간에 독해가 6개 이상 풀려요. 그러면 최소 50점 확보지. 선생님 저는 주제 찾기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럼 40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두 개면 1등급인데 주제 중에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보너스를 기다리는 게 순서 10점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생각 밖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이게 완벽해가지고 시험장에서는 거의 그냥 이 느낌만 나요. 이렇게 돼야 돼. 이 느낌만 나요. 그러니까 듣기 시간에 이렇게 봐봐. 듣기 안 틀려요.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 당연하지. 듣기 안 틀려.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데 안 틀려. 당연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격감이 1도 없어야 돼. 찜찜함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에너지가 1도 소모되지 않고 여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모의고사 하면 참여하면 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듣기를 자기가 틀린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개인 상담을 꼭 해. 자, 그러면 주제 찾고, 주제 찾는 거 연습 뒤지게 했잖아. 그럼 이제 뭐야? 반의어 넣고, 낱말, 빈칸하고 밑줄은 동의어로 재진술 걸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순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빈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쟁에서 핵심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거의 핵심은 최선을 다한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B야.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경쟁을 시작하는 거지. 자, 빈칸 31번을 풀 때 이 5글자가 있으면 100m 달리기에서 10m씩 앞에 있는 거야.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실력은 똑같다 했잖아. 지식은 똑같다 했잖아. A, B가. 자, 근데 봐봐. 내가 이걸 하나씩 숙달시킬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전진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빈칸 풀 때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가 도착점인데. 그래야 이긴다고. 항상 남들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시작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선생님 밑줄 하는데 왜 갑자기 빈칸 유형별 풀이를 가져와요?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그냥 빈칸은 주제라고 생각하면 풀면 된다. 재진술로 나를 괴롭히겠지? 속어법으로 버틸 거야. 연결사가 나오면 땡큐. 이 5개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로 10문제 연습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 빈칸 2글자를 갖다가 밑줄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왜 21번이 34번 뒤에 풀까? 그 이유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밑줄은 그냥 빈칸처럼 풀면 엄청 쉬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질문이 나왔어. 선생님 선택지를, 선생님 분명히 지문을 먼저 읽으면 B고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 A라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읽으니까 풀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시작하는 건 당연히 조금 늦춰지겠지.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칠판. 근데 이건 느낌이야.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느낌일 뿐이라고. 아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읽어야 돼. 선택지를 안 읽을 수는 없잖아.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느낌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다른 거야. 이게 항상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거. 제발 이건 주관식처럼 푸는 거고 이건 객관식처럼 푸는 거라는 거지.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엄청 달라져. 제발.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해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왜 해? 중요 정보 찾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센서를 켜야 돼. 그냥 간단해. 기출 코드. 센서 켜. 그리고 읽으면 어떻게 돼? 읽는 과정에서 얘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이게 다야. 잘 봐. 선생님, 상위권 애들은 중요 정보를 읽잖아요. 중요 정보를 읽잖아요. 중요 정보를 읽잖아요. 근데 이게 3단계로 구성된 거야, 실제로는. 중요 정보를 암기한다. 중요 정보를 찾는다. 그리고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출 코드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 코드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직독으로 막 읽다가 얘들이 발견되면 그 순간 뭐야? 속도를 탁 늦추고 엄청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말 했거든. 강약 좀 넣어라. 강약 좀 넣어라.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라고. 알겠지? 자, 가볼게요. 다시 한번. 5문제가 나오겠지만 판서가 바뀌지 않아. 지난 시간에 빈칸 했던 판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 판서는 2개밖에 없어. 주제 찾기 판서하고 순서 맞추기 판서. 근데 이거 정도는 머리에 담을 수 있잖아. 지식이 적어야지
반복이 많아지고 숙달이 되고 그래야 긴장돼도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날 존나 긴장되는데 실력이 나올까? 그게 우리의 목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지식을 진짜 중요한 것만 머리에 넣는다. 그리고 반복을 많이 한다. 이게 핵심이라. 가볼게요. 엄청 좋은 문제야. 자, 그냥 이런 거지. 이렇게 봐봐. 여기를 갖다 막 쳐다보면 B야. 그런 애들은 뭐에 걸려? 이런 단어가 함정으로 나온다고. 근데 A는 어떻게 돼? 그냥 빈칸처럼 푸는 거야. 근데 만약 힌트가 있으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폴트가 이게 아니고 이거야, 디폴트가. 그래서 아무 정보가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 근데 만약에 힌트가 있으면 땡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됐지? 다시 한번 그냥 이대로 풀어. 자, 우선 여기가 CCTV야. 이걸 보고 목표를 잡는 거야. 자, 어떻게 해서 50m 앞에까지 가는지 보여줄게. 자, A하고 B는 지식이 똑같아. A, B는. C는 어떻게 돼? 여기 있지. C는 지식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 근데 방식이 달라. A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발 그러면 A는 여기 있는 거라고. 왜?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해볼게. 칠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데 착각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처럼 선택지 활용을 못하면 후퇴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보너스야, 보너스. 그러니까 월급은 무조건 나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딱 바라볼 때 우선 디스가 보여야 돼.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지칭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번쩍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야. 먼저 예상 첫 번째. 그리고 나의 목표는 뭐야? 리더의 역할이야. 어떤 과정 속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걸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발 주제 찾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목표를 잡으라고. 그래서 목표가 잡으면 땡큐. 안 되면 주제 찾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제발. 왜 보너스를 거부해? 보너스 주면 땡큐잖아. 안 준다고 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주는 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보너스. 보너스를 이용하자. 칠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100m 달리기에서 주제 찾을 거야 라는 B에 비하면 리더의 역할을 찾을 거야. 그러면 A가 20m 앞에 있는 거야. 자, 여기서 30m 더 앞으로 가볼게. 칠판. 자, 20m 앞에 있는 상황이야. 23m 앞으로 가볼게. 자, 팀이란 단어를 찾으면 한 23m 정도 앞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혼자 있으면서 나는 리더다. 그럼 미친놈이잖아. 어떤 팀 속에서 리더다.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리더다. 그럼 또라이잖아. 정신승리지. 그럼 뭐야? 리더. 어떤 팀 속에서 리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 그러면 한 23m 앞에 있는 상태야. 자, 봐봐. 지문이라는 건 같은 말, 반대말, 같은 말, 반대말 이렇게 찾아가잖아. 선택지도 똑같아. 같은 말, 반대말, 같은 말, 반대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팀에서 리더의 역할이야, 우리는. 그럼 이제 23m 앞에 있는 거야. 주제 찾는 애에 비하면 우리는 23m 앞에 있는 거야. 여기서 한 15m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어디야? 재현아, 명상하지 말고. 자, 15m 전진.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지가 봐봐. 오지선다에서 삼지선다로 줄었는데 이건 확정할 수가 없는 게 팀이란 단어가 그렇게 특이하지가 않아. 공통 단어는 특이해야 돼. 따라서 삼지선다 이렇게 하긴 좀 조심스러워. 근데 여기서 내가 버튼 하나 더 넣으면 이지선다가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객관식은 정답 하나하고 매력적인 오답 한두 개야. 그래서 이지선다 아니면 삼지선다야.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 오지선다에서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공통성, 특징, 공통성, 대칭성. 같은 말, 반대말, 같은 말, 반대말. 자, 같은 말이 하나 보이네. 어디야? 인스트럭션하고. 그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내가, 야,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읽어달라고 내가 인스트럭션을 줬잖아.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따라서 가이드 디렉션하고 인스트럭션은 같은 거라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온 상태. 자, 한 칸 더 전진. 한 칸 더 전진. 같은 말 찾았잖아. 반대말이 보여. 반대말. 칠판. 스피스픽하고 디테일은 뭐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잖아. 그라운드웍은 토대니까 그냥 일반적인 토대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리더의 역할 그러면 20m 앞에 있는 거고, 팀에서 리더의 역할 그러면 23m. 자, 팀에서 리더가 지시를 할 때 역할 그러면 33m. 근데 이럴 때 이 지시라는 게 구체적이면 4번. 리더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4번. 아니야, 그냥 토대.
일반적인 것만 알려주면 돼. 그러면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잘 봐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가 지문에 다 나와. 그잖아. 봐봐. 글이라는 건 역적 대조라 했잖아. 지문에 A하고 B가 대칭성인데 이렇게 나와. 그럼 생각해봐. 생각 없이 B처럼 열심히 읽으면 이게 둘 다 기억날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4번, 5번을 갖다가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처럼 정확히 읽잖아? 그게 봐봐. 자기가 4번 때문에 5번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B야. 지금 뭔 말이야? 걔는 분명히 지문을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딱 만들어 놓은 매력적인 오답에 흔들리는 거지. 근데 우리처럼 선생님 저 4번 덕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았어 이렇게 하면 A야. 생각해봐. 4번이 없었으면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못 잡는다니까. 그러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4번 같은 애가 없어. 그럼 좋아 나빠? 좋아. 왜? 매력적인 오답이 없으니까. 근데 4번 같은 매력적인 오답을 정성껏 만들면 더 좋아. 왜? 남들은 어렵고 나는 쉬우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없으면 같이 쉽잖아. 근데 매력적인 오답이 있으면 남은 어렵고 나는 더 쉽잖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못하면서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선택지의 매력성을 띈 3학년이 엄청 기회야. 됐지? 갑니다. 자, 그럼 결국 빈칸이나 밑줄에 대한 목표라는 건 주제하고 똑같으니까 나는 뭘 세게 읽으면 돼? 첫 주형 끝을 세게 읽으면 돼. 읽어볼게. 칠판.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항상. 잘 봐봐. 너희들이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칠판 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날 걸 디폴트로 깔아야 돼. 그냥 아예 당연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단어 독해를 갖다 하는 이유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없애겠다가 아니고 이걸 좀 덜 만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만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잘 봐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날 거야. 그러면 B 같은 애들 어떻게? 그럼 내가 지식을 늘려서 해결할 거야. 이게 미친놈이라고. 지식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니까. 그럼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나는 이걸 만날 수밖에 없잖아. 단 숙제 열심히 하면 이게 좀 줄어들긴 할 거야. 근데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건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방식은 뭐야? 목표를 잡냐 못 잡냐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뭐라고 느껴? 목표하고 다르네? 그럼 상관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목표가 없으면 왜 해석이 안 되지? 혹시 뭔가 중요한 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를 갖다 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B 같은 애들은 선생님 읽어는 지는데 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가 B의 반응. 그럼 어떻게 돼? 또 읽어. A는 선생님 우리의 목표는 리더의 역할인데 여기 리더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제일 미련한 애들이 뭐야?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것 같아요. 저 단어 독해 숙제를 좀 더 내주세요. 이런 놈들이 미친놈들이야. 국어 수학은 언제 할래? 혹은 영어쌤한테 같은 영어만 할 것처럼, 국어쌤한테 같은 국어만 할 것처럼, 수학쌤한테 수학만 할 것처럼, 그럼 숙제를 다 모으면 뭐야? 비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지. 자살이라니까, 자살. 칠판. 평소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고, 나의 목표는 리더의 역할인데 리더 역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죠? 칠판. 자, 그럼 봐. 자, 언어적인 감각이 좋은 애들은 이걸 찾더라고. 여기를 번쩍하는 것 같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리더 역할은 뭘까지잖아. 근데 여기서 번쩍하는 것 같아. 6월 잡을 뭐라고 읽어야 돼? 당신의 직업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읽는 거지. 맥락상 여기서 뭐겠어? U가 리더야. 네가 할 일 이렇게 되는 거지. Your job 그랬으니까. 네가 할 일, 리더, 네가 할 일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선생님 대박.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세게 읽을게요. 확 읽었어. 왜? 맞잖아. 내가 찾고 있는 정보가 나왔으니까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친놈들은 뭐야? 기준점을 자꾸 주관적으로 본다니까? 지 생각에는 6월 잡, 즉 리더, 네가 해야 될 일 그랬으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 그게 아니라니까. 중요성은 누가 결정해? 선택지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지에 없으면 아무 중요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머리에 담고 읽는 사람하고 지문을 갖다 보고 보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아니 이건 중요한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답 고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우리는 답을 고르는 게 목표인 거지 해석이 목표가 아니잖아. 잘 봐봐. 여기서 또 결정타가 나와. 봐봐. 자,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중간 부분도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돼? 다시 앞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내가 옆에서 푸는 걸 보면. 왜? 불안하니까. 이런 애들이 B. 계속 전진하는 게 A.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중요 정보가 없네? 다시 앞에서부터 읽을까? 이게 아니라니까. 중요 정보가 끝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나와. 그 말은 뭔 말이야? 미괄식의 쉬운 문항이란 뜻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과감하게 전진했더니 쉬운 문제를 빨리 풀었는 애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느그대 겁내는 거 이거잖아. 끝 문장에 중요 정보가 없을까 봐 앞에 다시 읽는 거잖아. 아니지. 끝 문장에 중요 정보가 없어. 생각해봐. 앞에가 해석이 안 돼. 끝 문장에 중요 정보도 없어. 그럼 이건 뭐야? 존나 어려운 문제야. 우리의 목표는 두 개야. 빨리를 두 번 한 거야. 쉬운 문제는 존나 빨리 풀기, 어려운 문제는 존나 빨리 도망가기. 빨리와 빨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 쉬운 문제는 빨리 풀기, 어려운 문제는 빨리 도망가기. 빨리하고 빨리가 만나면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를 속어법으로 버틸 수 있다고. 왜? 어려운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답을 지우면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봐봐. 함께 이걸 시간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게.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서 30초를 이긴 거야. 얘는 어려운 문제를 빨리 도망가서 3분을 본 거야. 자, 봐봐. 오답률 1등, 2등은 다 틀려. 차이점 뭐야? 점수만 날리면 A. 그냥 3점만 날리면 A. 근데 3점 플러스 3분 플러스 멘탈까지 날리니까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맞는 게 핵심이 아니고 빨리 맞아야 돼. 어려운 문제는 틀리는 거야. 단 빨리 틀리는 거지. 3개, 4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절대평가로 시험이 바뀌었으면 나도 그 모드로 바뀌어야지.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돼? 존나 쫄리잖아. 전진할 거야. 왜? 만약 여기 정보가 있으면 쉬운 문제를 빨리 맞는 거고 정보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를 빨리 도망가는 거니까. 라고 전진. 칠판. 나데이 법비가 나왔어. 내가 센서만 켜져 있으면 된다니까? 나데이 법비 뭐야? 기출코드 4번에서 배웠잖아. 나도니 버들스비 나데이 법비 비나데이 비 레더 되니까 나 무조건 뭐다? 무조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근데 봐봐. 이게 다 복습이야. 지난 시간에 빈칸 두 번째 수업에서 3번에서 뭘 배웠어? 레더된을 배웠잖아. 자, 사실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이용해서 조작을 만든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레더된을 이용해서 이모션이라는 핵심 소재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외기로 했었지. 그걸 했었으면 뭐야? 오늘 엄청 쉽게 풀리는 거지. 그럼 본질적으로 보면 뭐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번 문제하고 오늘 체크하고 1번이 다 똑같아. 기출코드 4번의 관점에서는. 즉 얘들은 뭐야? 얘들은 A하고 B가 있는데 요 둘은 대칭성이고 근데 니는 이걸 더 세게 읽어야 돼. 이게 뭐야? 기출코드 4번이야. 나도 네이 버들스비 나데이 버비 비나데이 비 레더 데이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이미 예상했잖아. 왜? 선택지에 대칭성이 있을 때는 대부분 지문에도 대칭성이 있을 거다. 이 공식이 걸린다고 이미. 출판. 읽어볼게. 그럼 이제 읽으면 되잖아. 대칭성을 만들고 B를 세게 읽으면 되잖아. 나데이 법비니까. 출판. 네가 리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아. 이 앞에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자, 네가 리더니까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데이 뭐 해? 야, 우리 팀의 정체성은 이거야. 우리 팀의 장래 비전은 이거야. 야, 우리 팀이 나아갈 때 방향은 이거야. 라고 해줘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뭐야? B야.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야, 네가 리더니까 팀 구성원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말하지 말고 우리 팀의 정체성은 뭐고 비전은 뭐고 어디로 나갈지를 설명해라. 이렇게 읽으면 B라고. A는 어떻게 해야 돼? A는 리더가 지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할래? 일반적으로 할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야, 리더 네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말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문을 왜 읽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려고 읽는 거야. 명심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 그림이 엄청 직관적인 거야. 애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남아. 그럼 어떻게 돼? 4번하고 5번이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을 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4번하고 5번이 매력적이네.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4번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항상 A하고 B가 대칭성이 있잖아? 그럼 뭐야? 이걸 정답으로 주고 이걸 오답으로 주는 거지. 왜? 애들은 머릿속에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이 남을 뿐인 거야.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질 않거든. 왜? 나데이 법비가 센서가 안 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나데이 법비에 센서가 켜지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나데이 법비를 찾고 읽잖아. 나데이 법비다. 찾았다. 그럼 어떻게 읽어?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다 이렇게 남는 거지. 근데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지문에 역접 대조가 나오면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선택지의 대칭성을 보면 지문의 구조가 역접 대조일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결국은 좋은 출발. 됐지? 좋은 출발. 4번 때문에 불편하면 B. 지문을 먼저 읽었다는 뜻이야. 4번 때문에 선생님 저는 소재를 다 알고 출발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A. 즉 선택지를 먼저 봤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경쟁에서 핵심은 내가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못 볼 때 내가 잘 봐야 돼. 그러면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없으면 같이 잘 봐.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있으면 나만 잘 봐. 그럼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때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가 핵심이라고. 됐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나는 건 디폴트야. 그럼 내가 그걸 지식으로 극복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방식으로 극복하면 금방 된다는 걸 기억을 해. 그리고 해석이 첫 문장이 안 돼, 중간이 안 돼. 쫄라서 다시 올라가면 B야. 전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돼. 쉬운 문제를 빨리 풀었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 도망갔다. 빨리하고 빨리가 만나면 뭐다? 승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조건 빨리하고 빨리 두 개를 대. 됐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야. 디폴트는 빈칸이야. 기대를 하지 말고 쳐다봐. 근데 만약 힌트가 있으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그리고 얘들이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이거네. 해보니까 선생님 목표를 잡으라 그러는데 그럼 목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상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것 같아. 애들은 나한테.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잘 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다시 봐.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할게. 예상이라는 걸 하는 애하고 안 하는 애가 있어. 예상을 하는 애는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럼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 조합이거든. 그게 아니야. 예상을 하면 무조건 맞아. 예상을 안 하는 애가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 차이는 뭐야?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가면 쉽게 맞고 예상했는데 예상하고 틀리면 좀 불편하게 맞고 이 차이야. 예상을 하면 된다고. 근데 내가 이걸 100말 말해줘도 안 되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내가 오늘. 내 예상이 완벽하게 틀려도 답 고른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걸 보여줄게. 됐지? 칠판 갑니다. 자, 컨빅션이 2번 나왔어. 이렇게 특이한 단어가 그냥 나올 일이 없잖아. 확신, 신념 이런 거잖아. 야, 해석보다는 중요 정보를 찾아야 돼 라는 게 나의 확신이야. 나의 신념이야. 자, 이런 단어가 그냥 나올 리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선택지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 같은 단어 반대랑 같은 단어 반대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 지문도 같은 내용 반대 내용 같은 내용 반대 내용 보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찾았잖아. 반대가 보여. 어디에 보여? 칠판? 서포트하고 어벤던이 반대야. 서포트는, 자, 어벤던은 뭐야? 확신을 포기하라는 거잖아. 그럼 서포트는 뭐라고 읽으면 돼? 확신을 유지해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자, 칠판. 자, 어떻게 돼? 이 글의 소재는 확신, 신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유지해라. 그럼 2번. 포기해라. 그러면 5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돼? 찍어야 됩니다면. 찍어야 되면 5번을 찍는 거야. 항상 선택지를 고를 때는 비상식적인 걸 골라야 돼. 항상 기출문제는 그래. 왜? 생각해봐. B나 C 같은 애들은 찍으면 뭘 찍겠냐? 2번을 찍게 돼 있어. 무조건. 긍정을 찍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건강에 나쁘다가 있으면 건강에 나쁘다를 찍는 거야. 찍을 때는. 됐지? 칠판 갑니다. 자, 나는 거의 99.999% 확신했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럼 나는 뭐야?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확신에 대해서 유지하면 2번, 포기하면 5번 이렇게 읽을 거야. 뭔지 알겠지? 읽는 게 아니고 찾는 거지. 내가 목표한 바를. 칠판 읽어볼게. 자, 어디서 번쩍이야? 잘 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빨리 와야 돼. 여기까지. 왜? 나는 확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연필 자국이 누가 여기까지 빨리 오냐가 1차 승부야.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확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넣은 거야. 잘 봐. 내가 가장 경멸한 해설가가 뭐냐면 봐봐. Let go of 이런 수고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
난 깜짝 놀래버렸어. let go of 이런 수거는 알아야 된대. 그럼 공부가 끝이 없어.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말했잖아. 디폴트는 뭐다?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걸 만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땐 출제자가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let go of를 준 건 뭐야? 네가 모르지. 풀어봐 이거라고 의도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연습을 하라고. 그냥 막 하지 말고. 칠판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걸 모른다고 칠게. 자 지칭어는 세개 있기로 했잖아. 댐이 나왔네. let them breathe야. 그럼 댐이 받고 있는 건 뭐야? convictions가 되겠지. 그지? 잘 봐. 그럼 여기서 breathe를 어떻게 읽어야 돼?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봐. breathe는 숨쉬다잖아. 나의 목표는 뭐야? 자 확신을 버려라. 유지해라잖아. 그럼 여기서 이 breathe는 뭐라고 읽어야 돼? support라고 읽어야 돼. 숨을 못 쉬게 하면 죽는 거니까. 요까지가 현재 나의 상황이야. 틀렸지. 답이 3번인 건 알잖아. 근데 난 현재 완전 2번으로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 중이라고. 칠판. 아무 문제가 없어. 갑니다. 중요한 정보만 찾을 수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이제 뒤에서 이 브리드가 어려웠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확신에 대해서 유지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올 거야. 확신을 숨쉬게 해라 그랬으니까 확신을 숨 못 쉬게 해라 이거 아니니까. 칠판. 자,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왔어? 나데이 법비가 나왔어. 또 똑같이. 그러니까 체크하고 똑같은 문제야. 너 나데이 법비에 대해서 센서가 켜져? 이걸 묻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A에는 뭐가 나오면 돼? 낫에는 뭐가 걸리면 돼? 포기가 걸리면 되고 벗에는 뭐가 걸리면 돼? 유지가 걸리면 되겠지 라고 읽고 있는 상태야. 읽어볼게. 자, 대화를 나눌 때 네가 누군가에게 확신을 프리젠트 보여준다라는 건 뭐 하기 위한 거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거대. 여기서 너무 내 생각이 틀려버린 거야. 나의 지금 목표는 뭐야? 너의 확신을 유지하라잖아. 나는 무슨 확신을 갖고 있어? 자, 중요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해석하는 능력보다 우선순위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잖아. 이게 나의 확신이야. 그럼 확신을 유지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 앞에서 내가 자 원장 세미나가 있어. 내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막 했어. 그럼 나는 뭐야? 내 말이 맞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 그잖아. 뭐야?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제 생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이걸 하겠다는 거야. 배우는 거라니까. 그러면 2번은 바로 탈락이지. 그렇잖아. 내가 맞지? 이거에 가까운 거니까 2번은. 그럼 5번으로 갈 수 있게 잘 만든 거야. 즉 뭔 말이야? 네의 주장을 abandon, 내려놔라 이거니까. 배우려면 내려놔야 되잖아. 그잖아. 지금 난 이걸 찾잖아. 배운다. 나데이 법비니까. 증명한다가 아니고 배운다를 찾고 있으니까 배운다를 찾는데 5번이 이게 아니니까 일로 갔더니 abandon이 나쁘지 않아. 네의 생각을 내려놔 이거니까. 근데 여기서 과잉 추론이 걸렸어. 뭐야? 잘 봐. 기출문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가 나왔거든? 근데 매력적인 오답으로 뭐가 나왔어? 환경보호가 나왔어. 답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였어. 5번에. 근데 1번에 환경보호가 나왔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야, 나는 해석보다 중요 정보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나의 확신이야. 내 말이 맞지? 이게 아니고 혹시 제 의견에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실래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2번 탈락인데 5번 왜 탈락? 여기가 탈락이야. 봐봐. 반대 의견의 우월함을 인정한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그러잖아. 그럼 요 뒷부분 때문에 탈락이야. 그러잖아. 내가 맞다 이건 아니지만 뭐야? 내가 틀렸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배우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2번하고 5번에 대한 예상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1번, 3번, 4번 중에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거야. 쳐다봐봐. 자, 우리는 뭘 찾고 있어? 런을 찾고 있어. 프로브가 아니고 런이다 했으니까 런을 찾아야 돼. 런. 단 재진수는 걸 거 아니야. 누가 걸렸어? 오픈 마인디드가 걸렸다고. 열려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맞죠? 이게 아니고 뭐야? 내 생각은 어때요? 이런 거잖아. 따라서 오픈 마인디드다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중계동에서 지난주에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야. 그래서 저 새끼 왜 저럴까 했는데 끝나고 상담을 했더니 지는 선택지를 먼저 보란 말을 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있는 거지. 나의 방식에. 근데 아빠가 소문 듣고 가라 하니까 억지로 온 거야.
그럼 걔는 뭐야? 배울 수가 없는 거지. 마인드가 닫혀 있으니까. 근데 영어가 4등급이야. 그럼 닫혀 있으면 안 되지. 영어가 모의고사가 4, 5등급인데 닫혀 있으면 되겠어? 됐지? 자, 내 예상하고 완전 틀렸지만 결국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근데 그게 왜 그래? 나대의 법비에서 센서가 켜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예상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실제로는. 알겠지? 예상을 안 하는 게 문제야. 됐죠? 자, 그럼 똑같잖아. 잘 봐봐. 이 원리를 이해를 시켜볼게. 잘 봐. 내가 너한테 그런 말 잘 쓰잖아. 이 재진술 관련해서 재진술을 걸면 정답은 희미해지고 오답은 선명해진다 이런 말 내가 많이 하잖아. 근데 신규생은 이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문장이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난 이 말을 무조건 쓴다고. 근데 내가 쓰면서도 어떻게? 자, 내가 어떤 A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이 선명해지 이 문장을 꼭 쓰고 싶어 나는. 그럼 이걸 쓰잖아? 그럼 그 뒤에 무조건 확실한 문장을 다시 줘.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자, 그러면 A란 주장을 희미하게 한 거하고 명확한 게 있으면 밑줄은 어디에 그어? 무조건 여기 긋지. 왜? 밑줄은 어디에 그어야 돼? 주제에 대해서 함축적인 표현을 한 데에 그어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글쓴이는 항상 지가 뭔가 멋지게 표현하고 나면 쉽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럴 때 무조건 어디에 그어? 여기에 긋게 됐잖아. 출제자는. 따라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함축적 표현 다음에 나대의 법비. 체크도 함축적 표현 다음에 나대의 법비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패턴이 엄청 잘 나온다고. 알겠지? 꼭 기억합시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야.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빈칸. 자,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지 공통단어는 보는 거야. 선택지 공통단어는 습관처럼 보는 거지. 근데 역시나 어치브하고 석세스가 눈에 들어올까 봐 뒤로 보낸 거지. 2번으로 오지 마라. 3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고 이런 거잖아. 계속 하는 거. 똑같아.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야. 소재를 분산시킨다. 눈에 덜 띄게. 자, 들어갑니다. 자, 대시하고 세미콜론의 용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만 살펴줄게. 자, 대시, 콜론, 세미콜론 이런 애들은 예시하고 똑같아. 따라서 뭐다? 앞에 주제가 나오고 어렵게 나왔을 때 쉽게 주겠다는 뜻이라고. 됐지? 자, 읽어볼게요. 자, 팀들은 가끔씩 타겟을 정합니다. 즉, 그들은 합의를 하는 거야.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그 타겟이 뭐야? 기준점이 되는 거야.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공화원의 봉사활동 같은 걸 다녔는데 그러면 그 미군 부대 애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미군 한 명 데리고 가서 팀이 돼가지고 얘들하고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몇 점 맞자 이런 걸 한다고. 야, 우리 이번에 80점 받자. 그래서 이거 달성하면 떡볶이 사줄게 뭐 이런 걸 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명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팀하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잘 봐. 자,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정했어. 근데 그 80점이 달성이 됐네? 그럼 우리는 뭐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주제를 찾을 때는 항상 같은 말, 반대말, 예시인용, 역접대조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되잖아. 칠판 하나, 둘, 셋. 벗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왜 가능해? 다시 한번. 왜 벗이 가능해? 나는 기출코드를 왜 쓰니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자, 다 외웠잖아. 벗이 나오면 앞뒤에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벗이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만드는 거야. 역시 예상을 해. 그럼 나는 뭘 예상해? 80점을 목표로 했으니까 다 행복했어. 그러나 이거보다 더 과한 목표를 잡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난 뭐 이런 말 예상하고 있는 상태야. 나는. 현재로서는. 아니나 다를까 more than that이 나왔어. more than that. 만약에 80점보다 더 높다면 이렇게 나온 상태지. 즉 90점이나 100점이라면 그럼 이제 나는 뭘 예상해? 그러나 다음에 자, 목표를 100점으로 잡으면 그건 너무 힘들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야. 당연하잖아. 대칭성이니까. 칠판? 내 예상이 틀렸어. 더 논의가 많아지고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한대. 자, 봐봐. 80점이 목표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야, 숙제만 잘해오면 돼. 숙제만. 다른 거 쉬었으면 숙제만 잘해와 이렇게 돼. 근데 100점이 목표면 야, 숙제만 갖고는 안 돼. 중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수업도 들어야 돼. 근데 수업만 갖고도 안 돼. 시간 압박에서 연습하는 걸 해야 되니까 온라인 모의고사 참여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시키게 된다고. 자, 결론은 뭐야? 작은 목표는 부정적이고 큰 목표는 긍정적이고. 아니, 우리는 그냥 글쓴이가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큰 목표가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큰 목표가 좋다.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작은 목표가 나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같은 말이잖아. 작은 목표는 나쁘다? 큰 목표는 좋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근데 잘 봐.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 큰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프리벤트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프리벤트에다 동그라치고 별표.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볼게. 칠판 봐.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을 거야.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럼 이 10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항상 얘들이 이걸 외운다고 멍청하게. 봐봐. 이런 애들은 뭐야? 이미 노란색 단어 뜻에 못하게 하다가 들어가 있잖아. 프리벤트나 스탑 이런 애는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시험에 무조건 뭐가 나와? A는 알고 B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지. 그럼 무조건 킵이 나와. 킵은 단어 뜻이 뭐야? 프리벤트나 프로이빗이나 이니빗이나 힌드나 스탑은 못하게 하다잖아. 킵은 뜻이 뭐야? 킵은 계속하게 하다야. 따라서 뭐야? 기본 단어 뜻으로 하면 절대 못 맞춘다고. 그래서 프롬이 붙었을 때 달라지는 애는 킵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당연히 얘가 나온다. 이렇게 외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걸 외울 때도 멍청하게 한 번씩 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번 쓰고 이거 10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할 때 멍청하게 하지 말고 예민하게. 시험에 뭐가 나올까? 시험에 뭐가 나올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출제자 마음이 돼야 돼. 그럼 못 볼 수가 없어. 제발. 됐죠? 자, 결국 똑같아. 항상 CCTV를 먼저 본다. 단, 이 단계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엄청 될 수도 있고 거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냥 무조건. 됐지? 그럼 끝번호잖아. 여기 단어가 200개가 있어. 근데 결국은 뭐 그냥 이 단어 하나가 끝이야. 자, 벗이 나왔어. 어떻게?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돼. 그럼 뭐야? 80은 나쁘고 100이 좋아요. 이게 다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벗의 친구들이 다 떠올라야 돼. 뭐야? But however, yes, dream so unfortunately, the old, even if, even though, despite, 이게 다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선생님, 중요한 걸 읽네요. 아니야. 이게 보니까 상위권 애들은 중요한 정보만 읽는 것 같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걔는 중요한 정보를 이미 외웠고 걔를 외웠기 때문에 걔가 눈에 들어오겠지? 찾고 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이 문제는 진짜 봐봐. 아무 미래가 없는 인간들이야. 봐봐. 자, 3번 문제를 풀잖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다. 잘 봐. 칠판 봐. 자, 뇌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봐. 뇌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뇌가 변한다는 거잖아. 뇌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야? 뇌가 변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풀고 자빠졌다고.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쭉 갑자기 하다가 자, 이 문장이 답의 근거 문장이죠? 하면서 이걸 읽는 거야.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논리가 하나도 없어. 왜 이게 근거 문장인지를 말하질 않아. 지금 뭔 말이야? 읽다 보면 찾아진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니까. 깜짝 놀라버려. 근데 막 댓글 보면 선생님 근거 문장을 정말 잘 찾네요. 선생님 귀신 말. 진짜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 돼. 진짜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쁘긴 해. 잘 안목을 길러. 진짜 나 댓글 보고 깜짝 놀라버려. 깔끔하대 강의가. 진짜 아주 깜짝 놀라버려. 깜짝 놀라버려. 아니 생각해봐. 체인지는 절대 답의 근거로 주질 않아. 그럼 뭘 주겠냐? 그럼 봐봐. 주제가 뭐야? 뇌는 변한다잖아. 뇌는 변한다. 변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게 뇌는 변한다. 이 말이건 답은 이미 알잖아. 뇌는 변한다야. 근데 시험에는 체인지를 주지 않고 뭘 줘? 잘 봐봐. 여기서는 이 지문을 읽었으면 적어도 봐봐. 우리의 목표는 오늘 3번을 맞겠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3번을 공부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수능날 다시 만나겠다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시간 낭비야. 그럼 적어도 이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 뇌가 변한다. 이걸 체인지로 느끼는 게 아니고 뇌는 타고난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변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실제 시험에는 얘가 나온다고. 야, 나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야. 뭔 말이야? 나 변한 거야 이 말이야. 야,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야. 나 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인지를 주지 않고 시험에는 뭐가 나와? 타고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은 풀이어도 이걸로 풀어야 된다고. 이걸로. 왜? 시험에 얘가 나올 거니까. 잘 봐봐. 무조건 역접 대조가 나와. 수능에서 제일 나오는 세 개가 뭐야? 선천적, 후천적, 지난 시간 배운 주관적, 객관적.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배운 이성적, 감정적. 이 세 개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그래서 변한다를 주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게 돼 있어. 그렇게 풀어야 돼. 해볼게. 그냥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쪽이 보이면 이쪽을 떠올리고 이쪽이 보이면 이쪽을 떠올리고 무조건. 세트로 항상 움직여야 돼. 주관적이 보이면 객관적을 떠올리고 이성적이 보이면 감정적을 떠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칠판.
자, 브레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5개 선택지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누가 결정해? 선택지가 결정해.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거니까. 자, 5군데 다 나왔으니까 브레인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무빙 타겟이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나 이제 무빙 타겟이라는 정보를 찾을 거야. 자, 선택지에서 공통 단어가 하나 더 보여. 뭐야? 그렇지? 이볼브가 보인다고. 그럼 이건 이지선다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렇게 특이한 단어를 그냥 줄 리가 없잖아.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이 글의 소재는 아니 근데 생각해봐. 3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풀어줬잖아. 내 거 유튜브에 작년 6월 9월 수능을 다 봐봐. 다 똑같아. 객관식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 왜? 이게 없으면 다 5번으로 오니까. 지 딴에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 거라고. 따라서 3번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럼 뭐야? B. 지문을 먼저 봤다는 뜻이야. 선생님 저 3번 때문에 편했어요. 그럼 뭐야? A. 선택지를 먼저 봤다는 뜻이지. 칠판. 자, 이 글의 소재는 뇌. 그 다음에 뇌의 어떤 진화. 그 다음 어떤 변화.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선택지는 공통 단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잡았고 특징 단어로 구체화를 해볼게. 자, 진화를 하는데 잘 봐. 뇌는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됐고. 3번은 뇌는 중요한 부분이야. 어디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에서. 특이하네. 3번은 인간이 진화하는 얘기고 5번은 뇌가 진화하는 얘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뭐야? 5번이야. 왜냐면 이미 무빙 타겟의 주어가 뇌잖아. 자, 확인만 해볼게. 칠판. 그럼 나는 이제 뭐야? 그냥 정신없이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는 거야. 자, 뇌가 변화한다면 5번, 인간이 변화한다면 3번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칠판. 자, 선택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목표에 완전히 집중해서 읽을 거야. 자, 3번하고 5번만 생각할 거야. 자, 인간이 진화한다, 인간이 변화한다면 3번, 뇌가 진화한다, 뇌가 변화한다면 5번. 근데 말했잖아. 체인지를 가지고 풀면 안 돼. 뭘로 풀어야 돼? 선천적, 후천적으로 풀어야 돼. 칠판. 볼게. 뇌가, 봐봐. 여기서 나왔네. 봐봐. 당신의 뇌가 특정한 방식으로 너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비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네가 그런 식으로 태어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 즉, 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래. 그럼 여기서 이 본이라는 게 뭐야? 선천성을 나타내는 거야. 야,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뭔 말이야? 나 바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어릴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 체인지로 푸는 게 아니고 뭘로 풀어야 돼? 이 본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래. 지금 뭔 말이냐면 내가 말을 원래는 엄청 착하게 했는데 갑자기 말을 갖다가 싸납게 해. 냉정하게 해. 뇌가 나의 신경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럼 뇌가 나로 하여금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어. 근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를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야. 즉, 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뭔 말이야? 편했다는 거지.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 뇌가 나를 갖다가 원래 이쪽으로 행동을 이끌다가 이쪽으로 이끌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맞는 거지만 체인지란 단어로 맞지 말고, 그지? 체인지란 단어로 맞지 말고 이 본이란 단어로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다. 야, 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야. 나 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어. 그 말 뭐 변했다 이 말이라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됐죠? 우리는 3번을 오늘 맡겼다가 아니고 수능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겠다니까. 이제 좋은 출발하고 좋은 출발을 하면 목표가 잡히잖아.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읽는 게 아니고 목표를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자, 4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 카운터파트 지난 시간 했었던 단어네. 근데 그게 생각받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돼버리네. 해볼게요. 칠판. 자, 회사의 조직 구조는 똑같다 했어. 사장, 전무, 뭐 부장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도 사장, 전무, 부장 이렇게 있어. 자, A란 회사하고 B란 회사가 있는데 특허 때문에 얘가 소송을 건 거야. 특허권으로. A란 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했어요 라고 소송을 걸었어. 그랬더니 A 회사의 전무가 여기 전화를 해. 야, 너 같은 업계에서 무슨 소송을 하냐. 대화로 풀자. 대화로. 너 그 회사에 카운터파트를 보내주면 우리가 보상을 할게. 그럼 누가 가야 돼? 얘가 가야 된다고.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니까. 됐지? 카운터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낱말 1번에서 배웠었어. 카운터파트는 뭐다? 대응 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이게 중요했었네, 이번에. 그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니까, 이거 무조건. 자, 갑니다. 자, 밑줄 포함한 문제 엄청 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빈칸처럼 생각하고 주제 촬영 끝이야. 갑니다.
자, 습관적으로 선택지의 공통단어를 보는데 스킬이 보여요. 그럼 땡큐지. 못 보여도 어쩔 수 없고. 보너스잖아, 보너스. 보이면 유리하다고. 만약에 1분 10초 남았어 찍어야 돼.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 찍으라고 그냥. 알겠지? 칠판. 자, 읽어볼게요. 잘 봐. 나는 주제 찾으면 돼. 밑줄하고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으니까 주제 찾을 거야. 주제 찾을 때는 뭐다? 예시용환이 역접대조만 예민하게 반응하면 돼. 칠판 뭐가 나왔어? 예시다.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예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똑같다는 기본 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1학년 때 나오는 지문들은 대부분 예시가 나오면 앞에도 주제가 100이고 뒤에도 주제가 100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따라서 앞에서 주제를 봤으니까 뒤에는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풀이를 많이 한다고. 근데 3학년 때는 여기는 애매하고 여기가 100이 되거나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100 또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세모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한 선택지를 줄 때가 많아. 정보를. 이제 알겠지?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뭐야? 진짜 어려울 때는 봐봐. 출제자는 이렇게 준 거야.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을 준 거야. 그럼 이걸로 풀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시가 뒤에는 무조건 특정성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더 어려울 때가 있어. 글쓴이의 의도는 쉽게 준 건데 이게 더 어렵게 말해.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때 어떤 비유를 할 때 정시, 수시 이런 비유를 하면 너희는 되게 쉽잖아. 그렇잖아. 너희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정시하고 수시를 갖다 내가 예를 들면 너희는 되게 쉽잖아.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전혀 더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시라는 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 지문이 약간 그래. 즉 봐봐. 뒤에가 나왔는데 우선 이 단어가 어려워. 그리고 다행히 컨버슬리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으로 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뭐야? 레스토랑을 연다니까 사장 얘기가 나왔어. 자, 반면에 컨버슬리 나는 알바로 웨이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대칭성의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찾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시 뒷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얘가 생략되더라도 할 수 있어. 특정성 때문에. 특정 직업이 나왔으니까 예시라는 걸 이미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뒤에서 사장과 웨이터의 대칭성의 포인트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다행인 건 뭐야? 요 두 개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대강의 정보를 받았잖아. 그럼 앞으로 읽을 때 사장과 웨이터의 대칭성의 느낌으로 읽은 거야. 그렇잖아.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냥 읽을 땐 잘 안 읽어졌거든? 근데 이걸, 이 앞에 내용을 앞뒤가 똑같으니까 사장과 웨이터의 대칭성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읽어볼게. 자, 네가 너의 기술을 갖다가 평가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야. 네가 능력을 가졌는지. that. 어떤 능력이냐면 최종적인,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대응하는 것으로서 작동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뭔 말이냐면 자, 내가 알바로서 좋은 식당, 그잖아. 이런 데서 유명한 셰프 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친절함이 필요해. 성실함이 필요해. 뭐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그잖아. 근데 내가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우선? 내가 요리를 좀 잘해야 되겠지? 돈도 좀 많아야 되겠지? 사람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 직원 관리 이런 게 힘드니까 홍보도 잘해야 될 거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웨이터가 돈이 많아. 집이 존나 부자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싸가지가 없고 그냥 아무 때나 금방 두겠지.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즉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그래서 이 카운터 파트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능력이란 게 뭐냐면 네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응하는 능력이야. 대응하는 능력. 근데 사장인데 그냥 친절만 해. 그건 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카운터 파트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했던 거야. 자, 찾았잖아. 그러면 예시 앞문장이니까 주제인데 다행히 요 뒤에 내용을 좀 보태니까 쉽게 이해가 됐네. 자, 그럼 이제 뭐야? 지진술만 걸면 되잖아. 주제 찾았으니까. 결국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최종 목표에 부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야. 재진수를 걸었어. 하나, 둘, 세 개를. have를 possess로 걸었고 카운터파트를 relevant로 걸었고 and를 final로 건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노력한 건 뭐야? 출제자가 노력한 건 이 not이란 단어야. 그래서 상위권 애들 중에서 저 not이란 단어 때문에 2번 탈락 이런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 왜? 분명히 최종적인 목표에 대응하는 능력인데 최종적인 목표에 적절하지 않은 능력이 이렇게 된 거라고. 따라서 나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설마 그러잖아?
시간에 쫓기면 요 두 번째 낫이 안 보여. 이게 진짜 그래. 이게 이런 게 시험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 낫을 두 번 줘가지고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파트하고 렐러번트의 재진수를 모르면 뭐야?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두 번째 낫을 못 봤다. 그럼 뭐야? 실수를 하는 거지. 그게 온라인 모의고사의 목표야. 이렇게 두 번째 낫을 놓쳐보는 거지. 실수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력을 올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절대평가에서 솔직히 뭐야? 실력 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뭐야?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실력은 100점을 위한 거잖아. 이건 한계가 있다니까. 우린 90점만 맞아도 되잖아.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를 안 하는 방법 뭐야?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실수를 한다. 두 번째, 계속한다. 세 번째, 기록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기록을 확인한다. 언제? 11월 초에. 내가 존나 실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 워딩으로, 내 글씨로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직접 보는 거야. 11월 달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내가 백날 말해줘도 안 된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다? 말했잖아. A가 수능날 나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A는 지가 할 수 있는 나쁜 경험을 미리 다 했기 때문이야. B가 수능날 나쁜 경험을 하는 건 뭐야? B는 과정 속에서 나쁜 경험을 엄청 피하네. 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모의고사를 내일 볼게요. 피했잖아, 이미. 모의고사의 목표는 나쁜 경험이라니까. 그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너무 좋잖아. 왜? 나쁜 경험을 잔뜩 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결국은 뭐다? 예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뒤에가 쉽겠지만 뒤에가 어려울 때 쫄지 말고 그럴 때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뒤를 갖다가 묶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앞에서 50, 뒤에 50 보태가지고 주제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겠다. 됐죠? 자, 칠판 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됐어? 자, 우와! 자, 우리 주제 끝냈고, 그지? 주제 찾고 반이어로 낱말 끝냈고, 주제 찾고 동의어로 빈칸 끝냈고, 주제 찾고 동의어로 밑줄 끝냈고, 이제 뭐 간다? 순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됐지? 자,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잖아. 너희는 뭐 해야 돼?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주제에 대해서 어이없는 실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걸 꼭 확인하면 돼. 그게 다야. 됐죠? 고생했습니다.